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몇 살일까요?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 말고 지금 실제로 여러분 몸속에서 흐르고 있는 혈관의 나이 말입니다. 혹시 70세인데 혈관은 90살이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무 증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다면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과 중간에 끄시는 분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심장과 뇌,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올해 70이 되신 전 어르신이셨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정말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걸음도 안정적이었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정밀혈관 검사를 해보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관 나이가 무려 90살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20살이나 더 늙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위험한 상태였습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혈관 질환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혈관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배수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설거지를 하면서 기름을 조금씩 흘려보내면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관 안쪽에 기름이 굳어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역류합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혈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 가슴이 답답하다. 손발이 저린 느낌이 자주 든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 같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혈관은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화된 사례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왜 혈관에 기름이 쌓일까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혈관을 도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량 중에 유독 문제를 일으키는 트럭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물질이 혈관벽에 상처가 있는 부위에 달라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 통로를 좁힙니다. 이 과정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65세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55세 때부터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걷기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빠르게 걷기. 비가 와도 추워도 대부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종아리가 당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30분이 편해졌고 1년이 지나자 1시간도 거뜬해졌습니다. 걷기가 왜 좋을까요?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면 혈류 속도가 증가합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혈관 내벽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니라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운동은 이 기능을 되살립니다. 두 번째로 바꾸신 것은 식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름진 고기와 면류를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 이후에는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셨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견과류를 매일 한 줌씩 섭취하셨습니다. 비타민 E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채소는 색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드셨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흰색.
각각의 색에는 다른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 염증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72세 김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혈관 나이가 50대 수준이었습니다.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결국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10분 명상을 하셨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웃음을 유지하셨습니다. 웃음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동, 식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 검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하고 그만두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6개월, 1년, 10년 이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정해 보십시오. 물 한 잔 더 마시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오르기,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 아주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관 건강을 집에서 점검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뇌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실천법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운동과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혈관이 굳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20살처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개월만 꾸준히 관리해도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관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혈관 안쪽에는 내피세포라는 아주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혈관이 부드럽게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런데 흡연, 과식,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이 내피세포가 손상됩니다. 상처 난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붙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손상을 멈추고 회복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먼저 운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만으로 충분할까요? 기본은 걷기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2~3번은 근력 운동도 추가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이것이 혈관을 더 손상시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씩 3세트.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10번씩 3세트. 이런 간단한 동작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수면입니다. 잠은 혈관을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7시간 정도의 숙면이 필요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오래 시청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낍니다. 그래서 탈수가 쉽게 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십시오. 이제 음식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생선과 채소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도한 당분입니다. 단 음료, 과자, 케이크.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둘째,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입니다. 튀김류,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가능한 한 줄이십시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횟수를 줄이십시오.
셋째, 과도한 소금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립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김치도 양을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술입니다. 하루 한두 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혈압을 올리고 중성지방을 증가시킵니다. 담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개비만으로도 혈관이 수축합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다시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 어르신은 관리 시작 후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목동맥 두께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숨이 차던 증상이 줄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10년 동안 꾸준히 관리하면서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활력이 넘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기 검진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스트레스 관리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었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 결과 혈관 나이가 젊게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건강을 미루는 걸까요? 병이 생기면 치료받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혈관 질환은 한번 큰 사건이 생기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지금부터는 혈관 건강 7단계 실천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 가능하다면 햇빛을 받으며 걸으십시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일주일에 3번 등푸른 생선 섭취. 구이나 찜으로 드십시오. 셋째, 5가지 색깔 채소 매일 섭취. 접시의 색이 다양하면 영양도 다양합니다. 넷째, 견과류 한 줌. 무염 제품으로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하루 8잔 물 마시기. 여섯째, 매일 10분 깊은 호흡이나 명상. 일곱째,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목동맥, 초음파를 확인하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오늘은 단 하나만 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이 끝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혈관을 향한 첫 인사가 됩니다. 다음 분량에서는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숨은 신호들, 그리고 뇌혈관과 심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혈관의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픈 데가 없으니 괜찮다. 그런데 혈관 질환은 통증이 먼저 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던 언덕이나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졌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장과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의 압박감입니다. 통증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움직일 때 심해지고 쉬면 완화되는 양상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손발 저림입니다. 특히 밤에 심해진다면 혈액순환 저하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 혈관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깜박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심해졌다면 뇌혈관의 미세순환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뇌는 산소와 포도당 공급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일주일, 한 달입니까? 아닙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만큼 회복도 꾸준히 하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제 심장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과 뇌는 서로 다른 장기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혈관 건강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은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으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집에 혈압계 하나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침 기상 후 안정된 상태에서 한번, 저녁에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기록을 남기면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 손상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단 음식뿐 아니라 흰쌀밥, 밀가루 음식도 과도하면 혈당을 올립니다. 가능하다면 잡곡 비율을 늘리십시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뒤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입니다. 허리둘레가 늘어나면 내장 지방이 증가합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허리둘레를 확인하십시오. 이쯤에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약을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약, 혈압약, 당뇨 약은 필요할 때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의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운동,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는 약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기상 후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5분, 그리고 10분 걷기.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의 혈액순환이 달라집니다. 점심에는 과식을 피하십시오. 배부름에 8알 정도에서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저녁에는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최소한 10분 이상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의 평안은 혈관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햇빛이 좋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 몸을 이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더 빨리 걷는다고 옆 사람이 더 날씬하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오늘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의 한 숟가락, 오늘의 한 번 웃음. 그 모든 것이 쌓여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실제로 혈관, 나이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일주일 실천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단위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일주일 혈관 관리 계획표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막연하게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지 정해두어야 습관이 됩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10분만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기상 후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 다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 어깨, 허리를 부드럽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집 주변을 15분 정도 걷습니다. 빠르게 걷되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유지합니다.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구이나 찜으로 조리합니다. 국물은 싱겁게 드십시오.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근력 운동을 추가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을 3번 반복합니다.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10번을 3번 반복합니다. 운동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식사는 5가지 색의 채소를 의식적으로 챙깁니다. 접시의 색이 다양하면 혈관도 다양하게 보호받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중간 점검의 날입니다. 혈압을 측정해 기록해 보십시오. 평소보다 높게 나왔다면 전날 염분 섭취나 수면 상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에는 10분 명상을 시도해 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10가지 세며 호흡을 이어가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간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시간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수분 섭취를 특별히 신경 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후로 물을 나누어 마십니다. 갈증이 없어도 조금씩 마십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15분 산책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무리하지 말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피로가 쌓이는 날입니다. 이럴수록 자극적인 음식이 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견과류 한 줌으로 간식을 대신해 보십시오. 호두나 아몬드를 천천히 씹으며 드십시오. 씹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는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토요일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해 보십시오. 손주와 공원 산책을 하거나 배우자와 시장을 걸어보십시오. 걷는 시간을 늘리되 즐거움 속에서 움직이십시오. 운동은 의무가 아니라 생활이어야 오래 갑니다. 일요일입니다. 휴식과 준비의 날입니다. 다음 주 식단을 간단히 계획합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며 생선과 채소를 준비합니다. 병원 예약이 필요하다면 이날 미리 전화해 두십시오. 예방은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 몸은 변화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주, 6주, 12주까지 나면 몸이 먼저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습관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혈관은 숫자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수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생활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기상시간, 일정한 식사시간, 꾸준한 움직임. 이것이 혈관을 안정시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전화 한 통이라도 좋습니다.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교회나 성당, 경로당, 취미 모임에 참여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연결이 혈관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루 빠졌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이틀 쉬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혈관은 꾸준함을 좋아합니다.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한 음식, 오늘 걸은 걸음수, 오늘의 웃음이 혈관 속에 기록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하지 않은 사람만이 늦은 것입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 어르신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어르신은 10년을 이어가며 또래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혈관이 젊어졌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나는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일주일에 3번 생선, 5가지 색채소, 견과류 한 줌, 하루 8잔 물, 10분 명상, 1년에 1번 검진. 그리고 꾸준함.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혈관을 더욱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기억력과 직결되는 혈관 관리법, 그리고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은 오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